다음은 전자우편에 대한 안내입니다. 왼쪽 메뉴를 봐주시면은 우선 메일함 관리라는 그런 항목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관리를 하실 때 이제 여러가지 폴더를 생성하시거나 또 복사하시고 이동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데요. 그때 메일함 관리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하위 폴더를 생성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메일함 관리, 추가, 그리고 편지함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고객사라는 이름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고객사라는 하위 폴더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런 하위 폴더를 다시 수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동을 하거나 이 편지함을 똑같이 복사해서 개인 편지함에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편지함을 선택하시고서요. 복사 버튼을 누르면 동일한 편지함을 생성해서 편지를 복사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처럼 고객사라는 편지함이 양쪽 다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일 검색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메일을 제목과 내용, 보낸 사람, 수신자, 참조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메일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외부 메일 같은 경우에는 비즈메카 그룹웨어에서는 팝3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 메일 설정을 하실 때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외부 메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최대 3개까지 팝3 설정을 통해서 이 비즈메카 그룹웨어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메일들을 당겨받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자동으로 당겨받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량 관리에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 메일을 당겨올 때에는 외부 메일 확인 버튼을 눌러서 수동적으로 당겨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 메일 설정을 하실 때에는 환경 설정, 외부 메일 설정, 여기서 본인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포탈에 메일에 팝3 서버 이름을 등록을 해주시거나 또는 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버 이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본인의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를 등록을 해서 계정이 맞는지 접속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저장할 편지함을 지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같은 받은 편지함으로 메일을 당겨받았을 경우에는 메일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거나 업무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지함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편지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생성이 안 돼 있을 경우라면은 여기서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생성해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메일 화면에서 외부 메일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설정했던 지메일로 들어온 메일을 이 그룹웨어로 당겨서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편지함 PC 저장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임대용 그룹웨어를 사용하시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작업이 용량을 관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들어온 이메일을 PC에 백업을 하신다든지 할 때 이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받은 편지함을 선택을 하시고 편지함 PC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팝업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저장할 경로를 PC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주시고 저장한 메일 영구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과 동시에 저장된 메일은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삭제되는 것은 그룹웨어 내에서 삭제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PC에 저장했던 메일을 이 그룹웨어로 불러오실 때에는 메일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셔서 동일한 작업입니다. 지정된 폴더의 메일들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대로 메일을 그룹웨어로 로딩해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실 때 예약 발송된 메일을 설정된 메일을 취소하신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필드가 예약 발송 관리 필드이고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메카 그룹웨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팸 차단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 스팸 스나이퍼라는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불필요한 메일들이 받은 편지함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환경 설정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 전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들어오는 메일에 대해서 입력한 내가 지정한 메일로 자동으로 포워딩해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동 분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메일함 관리 기능과 함께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객사라든지 특정 도메인, 특정 인원에서 오는 메일에 대해서 내가 지정한 편지함으로 자동 분류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 임의의 이름은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메일 제목에 인보이스라든지 또는 영수증 이런 키워드가 들어있는 경우에 자, 내가 지정한 편지함으로 예를 들어서 받은 편지함에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추후에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이라는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있는 메일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지정한 인보이스라는 폴더로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메일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많이 저장을 하시는데 그럴 때 좀 더 작업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서명 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협회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원분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직함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서명을 최대 3개까지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부재중 설정 기능은 보통 직원분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워야 되시는 그런 때에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재중이니 언제 이후에 연락을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등록을 해주시고 부재중 자동 회신 보내기라는 버튼을 체크해 주시면은 이후부터는 나한테 들어오는 메일에 대해서 자동으로 답변 메일을 발송해서 업무 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룹웨어를 사용하실 때 그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께서는 혹은 관리자분들께서는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한테 이 부재중 설정 기능을 필히 해주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비즈메카 그룹웨어 기능 중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업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메일을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영구 삭제된 메일이라고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2주일 내에서는 이 영구 삭제 메일 복원 기능에서
셀프로 메일을 복원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구적으로 삭제된 메일을 선택하시고 복원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보통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퇴사한 후에 관리자분들께서 이 해당 기능에 접속을 하셔서 이 직원이 퇴사 전에 어떤 메일들을 지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우편 사용에 대한 그런 기능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전자우편 기능인데요. 여기서 상단에 메일 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화면을 좀 많이 줄여서 작게 보이는데요. 자, 보시는 화면이 이제 메일 작성하는 그런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받는 사람 또는 참조 또는 받는 사람과 참조자 모르게 수문 참조로 메일을 발송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메일 기능에서는 수신 확인 기능이라든지 또는 해외로 송수신하실 때 깨짐없이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인코딩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명을 선택하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옵션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메일의 중요도를 수신자한테 알린다든지 또는 내가 보낸 메일에 대해서 상대방 편지함에 도착했을 때 나한테 피드백을 주는 추적 기능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약 발송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메일을 보낼 때에는 예약 발송 메일을 보내실 때에는 예약 발송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고 날짜 그리고 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예약 발송 설정을 하셨고요. 받는 사람은 일단 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 에디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표를 그리신다든지 또 생성된 표에서 필드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처럼 표 속성을 통해서 여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색상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첨부 파일은 일반적인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10메가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대용량 첨부 파일은 1000메가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첨부 파일은 본인이 보낸 편지함에서 용량을 차감하도록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메일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별도의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횟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단 7일 후에 이 첨부 파일만 삭제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일을 발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약 발송으로 보낸다는 그런 팝업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메일을 예약 발송하였습니다. 이때는 만약에 내가 예약 발송을 걸었는데 뭔가 잘못됐다 하실 때에는 예약 발송 관리에 들어가셔서 발송 예정일을 확인하시고 취소 버튼을 누르셔서 예약 발송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내가 보낸 메일에 대해서 내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회수라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같은 회사 조직도 내부일 경우에 내가 보낸 메일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잘못된 내용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보낸 편지함에 들어가셔서 자, 본인이 보낸 메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수신자가 수신을 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수신을 하지 않았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버튼을 닫아주시고 회수 버튼을 누르시면 메일을 다시 당겨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 메뉴를 주목해 주시고요. 그래서 메일을 회수하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보이는데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뉴가 뜨고요. 자, 지금 편지함에는 아까 나한테 보낸 메일이 회수됐기 때문에 그 메일 항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회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거래처라든지 또는 임원분들이 지시사항이나 공지사항으로 이제 메일을 수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내 게시판에 기록을 누적하기 위해서 또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그럴 때에는 이 메일의 중앙에 보시면 게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 버튼을 누르시면 회사 게시판에 그대로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작성 권한이 있는 게시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지금 내용이 그대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와이파이라서 살짝 느립니다. 자, 보시는 화면처럼 게시물이 저장되었다는 팝업이 뜨고요. 자, 보시는 화면처럼 방금 그 게시판에 업로드한 글이 게시판에서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밖에 또 다른 팁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사용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 내역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본 보기를 통해서 여기서 보낸 사람별로 필터링을 해주시면 내가 누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지를 이렇게 그룹핑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메일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메일 목록을 보는 방법, 그리고 상하단으로 나누어서 메일 본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렇게 세로 방식으로 나누어서 메일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 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사용하시면서 용량에 대한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럴 때에는 방법이 이메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에 저장을 하시거나 또는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이메일 용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메인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매뉴얼 다운로드라는 이런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팝3 설정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을 열람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PC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아웃룩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웨어로 들어오는 메일들을 아웃룩으로 백업을 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보다 이메일 용량을 관리하시는 것이 편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아웃룩 세팅에 대한 안내는 KT 비즈메카 고객센터에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로그인하면 하단에 보시면 이 헬프센터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80-258-0007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